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장, 그죠? 지난 장에서 18장이었죠. 그죠? 포인터에 이제 들어왔어요. 그죠? 들어오고 기초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포인터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메모리 관계, 그리고 뭐 포인터의 초기화를 해야 된다. 뭐 절대 주소값, 상대 주소값, 그리고 뭐 간접 참조 연산자인 아스타리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출력하는 방법, 주소 이동하는 거, 그리고 포인터와 배열의 관계, 뭐 이런 등등에 대한 내용들을 쭉 15강에 걸쳐서 우리가 문제도 풀이를 하면서 예습도 하면, 예제도 치면서 여러분들하고 해봤어요. 그죠? 자, 이제 19장에서는요, 그 기반으로 되는 우리가 앞에서 18장을 배웠던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포인터를 이제 활용하는 측면에서 어떤 부분이 있고 어떠한 내용들을 어떻게 포인터를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까 합니다. 포인터는 C 언어의 꽃이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고, 그 포인터를 활용을 하면 우리가 메모리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아끼고 쓸 수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거는 매번 강조했던 말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알아보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1절에서는 이제 우리가 포인터와 문자열이라는 관계였어요. 문자열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자, 지금까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C 언어, C 언어에서는 문자열을 다루는 타입이 존재했나요? 존재했습니까? 우리 문자열에 대해서 해봤잖아요. 그죠? 존재했나요? 아니죠. 아니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문자열을 어떻게 처리했었던가요? 지금까지. 그렇죠. 우리가 배열에서 캐릭터 배열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이게 5개짜리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널 문자까지 포함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A, B, C, D 하고 널 문자 하나 있어야 되니까 요러한 형태로 우리가 문자열을 다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러 많은 문자열을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인터를 쓰면 배열보다 포인터를 쓰면 메모리적인 측면이 상당히 좋아진다 라는 거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배열과 포인터를 사용한 문자열 처리인데요. 자, C 언어는 문자열을 위한 자료형이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고요. 그래서 문자열을 처리하려면 우리는 배열 혹은 포인터를 사용을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배열명은 포인터 상수요. 포인터는 포인터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문자열을 지정을 해도 된다라는 뜻이죠. 그죠? 예. 그래서 배열을 사용하여 문자열을 처리하는 방법과 그리고 포인터를 사용하여 문자열을 처리하는 방법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죠. 구분해서 배열 사용과 포인터 사용이에요. 배열 요소, 각각을 이루는 배열 요소죠. 배열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이와 같이 각각에 해당하는 문자들이 모여서 문자열을 이루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문자열을 구성하는 각각의 문자가 배열의 요소, 인덱스가 다 있죠. 그죠? 배열에서는. 그죠? 예, 요소의 값으로 저장이 되고. 근데 포인터는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우리가 CHAR하고 캐릭터 타입에 자, SPTR이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자바가 아니죠. C 언어 이렇게 제가 했다고 쳐요. 근데 공통점은 이거를 배열로 선언하든 무엇으로 선언하든 간에 문자열의 끝에는 항상 널 문자가 오게 돼 있어요. 그거는 포인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SPTR이라는 변수, 포인터 변수단, 캐릭터 포인터 변수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인덱스를 이용해서 접근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얘는 인덱스로 접근을 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 연산을 통해서 플러스 1, 플러스 2 이런 형태로 접근을 해줘야 돼요. 얘는 물론 인덱스로 배열을 사용하는 것은 인덱스로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아시겠어요? 그리고 한글 같은 경우는 1바이트가 아니라 2바이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자 보세요. 배열은 문자가 구성하는 배열의 요소 값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문자열이 이렇게 있다면 5개가 있다. 그럼 한 개 널 문자 더 붙이고 C 하고 요 두 개가 합쳐져서 언어가 되고 언이 되고 두 개가 합쳐져서 이렇게 되고 여기에 널 문자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맞나요? 예, 이렇게 들어오는데 보이는 얘는 그래서 각각의 바이트를 이렇게 몇 바이트예요. 캐릭터 배열이기 때문에 1, 2, 3, 4, 5, 6 그죠? 여기 5바이트잖아요. 5바이트니까 6바이트를 할당을 해야 되지만 얘는요. 상대적으로 이 C 언어라고 되어 있는 이 문자열 자체가 메모리에 그냥 어느 한 영역을 잡고 있어요. 어느 한 영역을 잡고 있고 여기에 대한 시작값 C 언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C 언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 시작 주소값만 알고 있어요. 얘는. 그래서 같은 문자열을 가지고 비교를 할 때도 얘는 몇 바이트예요? 6바이트. 그죠? 얘는 자기 것만 알면 그러면 언어가 문자열이 뭐 C 언어 단어 한자밖에 없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문자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메모리가 엄청 많이 잡아먹을 거고 배열은. 근데 얘는 단지 이거의 시작 주소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따로 할당을 하지 않아도 이 시작 주소에 컴파일러가 알아서 메모리 어느 영역에 이렇게 이 문자열을 할당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인터를 이용하면 그 시작 주소를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알게 되면 우리가 출력하고 싶으면 출력, 아니면 어떤 문자를 하고 싶다면 어떤 문자를 가지고 하면 됩니다. 어떤 문자만 출력하고 싶다면 우리가 연산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문자열 같은 경우는 주소 연산이 힘들어요. 예. 그건 뒤에 가서 한번 보죠. 그래서 문자열이 저장된 주소값 요거만 4바이트만 딱 저장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배열 요소들은 그렇게 되고요. 메모리 공간에서는 배열은 자료용의 크기만큼 일단 6바이트로 찍어놨으면 6바이트를 무조건 메모리를 확보를 하죠. 메모리의 연속적인 공간으로. 물론 컴파일러가 시작 주소만 이제 우리가 할당을 하고 배열의 특성으로 연속적인 메모리 공간을 이제 뒤에 우리가 배열방의 개수를 뭐 기호 상수로 정하든 뭘로 하든 간에 정해서 주게 되면 그만큼 배열이 연속적으로 메모리에 할당이 된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하지만 포인터를 사용을 하게 되면 문자열을 메모리에 따로 저장을 문자열을 메모리에 따로 저장하기 때문에 메모리에다가 어느 공간에다가 나도 몰라요 어디 거긴지. 근데 시작 주소만 안다는 거죠. 저장함으로 포인터와 문자열을 더한 공간이 필요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직접 할당하는 코드는 없어요.
그냥 문자열만 적어놓고 그게 시작 주소만 가진다는 거죠. 엄밀히 따져보면 이 포인터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거를 확인을 해보면 사이즈 오버를 해보면 바이트는 나오겠죠. 바이트는 나오는데 이제 1차원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문자열을 메모리에 따로 우리가 시작 주소값만 아는 내가 딱 연속적인 방을, 물론 이거 포인터도 연속적인 방으로 이렇게 문자열이 만들어지겠지만 이제 문자열 크기와 그리고 거기를 지칭하는 포인터 변수 4바이트를 등하는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받게 돼요. 그렇게 되면 뭡니까? 이거 메모리에서 여기에서 봤을 때는 메모리가 뭐 크게 뭐 포인터를 사용한다고 해서 뭐 좋은 것도 아니네. 뭐 이런 상태를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우리가 2차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얘기가 조금 달라지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한번 봅시다. 자, 그리고 문자열 상수. 얘는 캐릭터형 배열로 선언해서 이제 우리가 되고 얘는 포인터로 선언한다는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말씀드린 바대로 문자열 상수를 문자형 배열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포인터든 문자열이든 다 똑같아요. 예, 무조건 문자열 끝에는 끝 문자를 알리는 널 문자 요거 그죠? 코테이션 역슬러시 제로가 자동으로 포함된다는 것을 고려해서 실제 문자열 길이보다 우리가 1바이트를 더 크게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배열 같은 경우는 그까지 생각을 해서 우리가 나타내야 되지만 포인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문자열을 지정을 하게 되면 지가 알아서 누가 컴파일러가 알아서 어느 특정 메모리 공간에 문자열을 할당을 하고 뒤에 널 문자를 붙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적인 측면을 바라봤을 때도 문자열을 사용할 때 배열보다 포인터가 사용하기가 더욱더 간편해집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일단 알고 계시고 포인터 배열에서 우리가 포인터 배열, 정수형 배열, 우리가 뭐 실수형 배열, 문자형 배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뒤에 나오면 이제 2절에서는 포인터 배열이 나올 텐데 포인터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주소의 배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또 이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포인터 배열이라는 것은 주소가 담겨져 있는 배열들의 묶음을 배열을 우리가 포인터 배열이라고 하는데 그때 가면 이 2차원 형태로 되어 있는 우리가 만약에 문자열을 여러 개 선언을 해야 돼요. 뭐 한국, 영국, 미국, 중국 뭐 이렇게 하고 싶어. 그죠? 그렇게 하고 싶으면 우리는 캐릭터 문자 배열로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2차원 배열로 선언을 해서 2차원 배열로 선언을 해서 뒤에 값도 이렇게 2차원 배열로 선언을 하잖아요. 근데 얘는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얘는 이렇게 해서 여러 문자열을 저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얘는 항상 가장 큰 문자열을 기준으로 해서 널 문자를 달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문자열도 있을 수 있고 긴 문자열도 있을 수 있고 이게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해서 가변적인 배열, 가변 배열이라고 하는데 이 문자열 배열은 그렇지 아니하고 제일 큰 배열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메모리 낭비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포인터 배열을 쓰는 이유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내용을 한 번 더 이제 예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예. 자, 배열과 포인터를 사용한 문자열 처리에서 다음 예제는 배열과 포인터를 사용하여 문자열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이다. 문자열 상수를 그죠? 배열로 처리하는 경우와 포인터를 사용하여 처리하는 경우를 비교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이렇게 빈 공백을 주더라도 여기에는 널 문자 포함된 것들 한해서 여기에 바이트 크기가 할당이 되겠죠. 그러면 스페이스 존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문자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널 문자 하나 포함해서 이거는 10이 될 거예요. 맞죠? 10이 되고, 자, PS 캐릭터 타입의 포인터 타입입니다. 역시 똑같이 이렇게 스페이스 존이라고 했지만 얘는 우리가 따로 할당한 게 아니고 우리가 단지 포인터에다가 이 스페이스 S의 시작 주소 값을 여기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배열 선언해서 스페이스 존 포인터 선언해서 이렇게 찍었단 말이에요. 그죠? 요거 우리 이스케이프 문자 우리 알죠? 특수하게 찍는 거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배열의 주소값과 포인터의 주소값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배열은 A7C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다 다르고 실행할 때마다 다른다는 거 잘 알고 계시고 이제 그래서 B30 이렇게 나왔고 그래 아래 코드는 포인터를 이용하여 한 번에 문자열을 출력하는 코드는 이렇게 PS 문자열에서 여기에다가 %s를 주고 주소를 던져버리면 얘가 어차피 캐릭터 포인터 타입이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바로 이렇게 스페이스 존이라고 나왔어요. 맞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열이 아니고 9겠네요. 왜냐하면 0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죠? 예, 실수했네요. 9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배열을 사용을 하든 포인터를 사용을 하든 간에 지금 이렇게 출력을 한번 해봅니다. 한자씩. 그런데 잘 보시면 CNT가 0에서 CNT가 9 그러면 9번이잖아요. 그죠? 9번을 돌면서 SA 배열입니다. 그죠? 여기에 %D 하면 0부터 찍을 겁니다. 그리고 탭키를 통해서 이렇게 한 칸 탭만큼 띄웠죠. 그리고 나서 CNT 해서 SCNT 이렇게 출력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배열해서 해봤어요. 이렇게 출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S9까지 제가 출력한 이유는 뭡니까? 널 문자가 있는지 없는지 두 개 다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찍어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잘 보여야 되죠. 이거를. 그죠? 이거를 잘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PS 그러니까 이 포인터로 선언되어 있는 이 부분에 하나하나의 문자 그러니까 문자가 문자들이 많이 모여서 문자열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자, 아스타리크를 하면 값을 의미하죠. CNT는 제로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얘는 인덱스를 통해서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단지 1, 2, 0, 1, 2, 3, 4, 5, 6, 7, 8까지 되죠. 그러면 이렇게 출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희한하게도 만약에 뿔뿔을 하게 되면 이거는 내용이 조금 달라져요. 그거는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캐릭터 배열을 통해 가지고 문자열을 선언을 했다면 우리는 이제는 포인터를 이용을 해서 문자열을 가르치게 되면 어떠한 메모리 구조를 갖겠어요? 이렇게 이게 스택이라고 바라보고 이게 PS예요. 그죠? PS인데 여기에 이거는 시작 주소만 우리가 알 뿐이지 이렇게 선언해 놓으면 시작 주소만 알 뿐이지 여기에 메모리 공간에 이렇게 여기에 스페이스 이렇게 존이라고 딱 문자열이 막 생성이 되면서 여기에 널 값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주소 값이 100번지라면 이 100번지가 여기에 저장이 되는 그러한 형태가 되고 얘는 인덱스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 0, 플러스 1 이런 형태로 우리가 연산을
문자 값을 출력하고 싶다면 이런 형태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거는요. 우리가 포인터를 두 개를 선언했단 말이에요. 두 개를 이렇게 선언해 가지고 PS1, PS2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문자열이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널 문자 포함해서 그럼 얘가 얘의 시작 주소를 가르치고 있다면 얘 역시 포인터 변수니까 얘를 같이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측면도 다르고요. 근데 배열은 어떻습니까? 다른 배열명이 또 다른 배열명의 주소를 가질 수 있나요? 못 가지죠. 왜? 배열명은 곧 뭐다? 포인터 상수이다라는 거죠. 맞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포인터 상수라는 거예요. 배열명은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배열로 선언한 거, 포인터로 선언한 거 이렇게 되어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열에 있는 이 내용을 포인터로 복사를 해야 되겠다. 포인터를 이렇게 선언하지 않고 죽어도 이걸 써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이게 있죠. str 우리 앞에서 배웠던 문자열 함수 중에서 strcpy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string copy 함수를 우리가 이용하는 문자열을 이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자열을 우리가 초기에 할 때 배열 같은 경우는 배열 원소를 변경할 수 있지만 포인터는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값 변경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것도 역시 주소는 이렇게 다른 변수로 포인터 변수로 가르칠 수 있지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값 역시 값은 이거는 문자열 상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배열의 요소를 포인터로 이렇게 했다고 한들 출력은 이렇게 가능하나 값은 변경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일반 배열 같은 경우야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거를 참조를 시켜가지고 S를 B로 만드는 데는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자기한테 문자열을 이렇게 할당을 해놓고 내가 여기서 PS 자 PS 값이니까요. 그죠? 값이니까 여기다가 내가 PS 아이고 여기다가 PS 플러스 아니면 PS 0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뭐 S가 아니라 P 이렇게 했다. P 이렇게 했다.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예.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예. 이게 바로 포인터를 이용을 할 때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죠. 어차피 얘도 문자열 상수를 메모리의 어느 한 공간에 컴파일러가 배치를 시키기 때문에 상수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변경이 될 수가 없지만 얘와 같이 출력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한번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변경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도 되겠네요. 안 그래요? 예.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배열과 포인터를 사용한 문자열의 처리는 좀 배열 같은 경우는 메모리를 일단 할당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얘는 변경이 가능하죠. 자기 거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포인터 타입으로 내가 문자열을 선언을 했다. 그러면 그 포인터는 문자열은 메모리의 한 공간에 컴파일러가 할당하는 공간에다가 이제 어느 공간에 이렇게 딱 그 문자열을 배치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곧 그렇게 되면 그 문자열은 문자열 상수 값이 되어서 변경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출력을 할 때도 마찬가지. 얘가 지금 프린트 F를 통해서 이 포인터 변수를 출력을 하나하나 문자를 출력하고 싶다면 이와 같이 뿔뿔을 하면 안 돼요. 뿔뿔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것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뿔뿔하면 S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이상하게 값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그건 한번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되면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뭐 포인터하고 문자열에 대해서 이제 배열을 문자열을 다루는 C 언어의 데이터 타입은 없기 때문에 두 가지가 그나마 존재하는 게 문자형 배열, 그러니까 문자들이 모여서 배열을 이루는 게 바로 문자열이 돼서 그렇게 다룰 수가 있고,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이제 문자열을 컴파일러로부터 메모리에 할당을 시켜서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더라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고 접근하는 방법 등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포인터 배열인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다음 실습하고 요거 실습하고요. 그리고 포인터 배열을 배우면 얘는 주소값들의 집합인 배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포인터 배열은 정말로 잘 알아두셔야 돼요. 포인터 배열은 현업에서도 정말 많이 사용하고요. 물론 이것도 많이 사용되죠. 문자열도. 문자열 안 쓰는 프로그램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포인터 배열은 이제 다음 내용이 좀 있으니까 다음 이론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예, 요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 요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점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할까 합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이론 첫 시간은 그 다음에 요거에 관련돼서 실습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의문 나는 부분까지 다 한번 출력을 하면서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실습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